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서울대 울산. 자,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좀 포항으로 이적했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포항에서 이제 좀 어제 경기였죠. 네, 어제 경기에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좀 데뷔전을 좀 치르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적권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원상 선수 그리고 이제 윤종규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한때 이제 K리그2와 이제 K리그1에서 연속 좀 득점왕을 좀 차지한 이제 말콩이 이제 울산에 좀 합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울산이 좀 전력 보강에 좀 성공했다. 네, 다만 이제 말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이 좀 희박하다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렇죠 결장 이슈 및 이제 좀 영입권 관련돼서도 이제 전해드려봤네요. 아, 영입권 및 이제 이적권 관련돼서도 이제 전해드려봤네요. 네.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전북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무패 행진이 끊긴 채 이제 휴식기를 좀 맞이했었던 그렇죠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산. 네, 일단 한 달 전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전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힘없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최하위권 팀인 박상 7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상칠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는 뭐 조별리그 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힘없이 탈락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최하위권 팀인 대구 상대로 또 후반 막판에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거둬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이제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경기 뭐 대구 상대로 울산이 굉장히 많은 유효슈팅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좀 놓친 경우가 좀 꽤 이제 빈번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골을 좀 넣은 거는 많이 넣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울산이 좀 만들었던 그런 좀 득점 기회들에 좀 비해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두 골이 좀 많이 좀 울산 입장에서는 아쉬웠었다. 약간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서울이 홈 이점을 살려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측면 전개나 그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서울이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기존보다는 라인을 좀 더 내려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확실히 뭐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약간 좀 중원 싸움이 더더욱 좀 치열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봐요. 물론 이제 현재 흐름은 좀 서울이 더 좋고, 그리고 최근 울산이 원정에서 약세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서울한테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을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서울이 이제 2주 넘게 쉬고 지금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경기 감각의 그런 좀 경기 감각의 그런 좀 저하를 어느 정도 좀 우려는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울산이 서울 상대로 무려 이제 8년 가까이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극강의 면모를 지금 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좀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서울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일단 좀 서울의 그런 좀 경기 감각 저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8년 넘게 서울이 지금 울산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이런 점을 더
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울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울산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 이제 충남 아산. 자,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아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5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김포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한번 페이스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긴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부천의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좋은 경기력이나 뭐 퍼포먼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그리고 이제 1무 2패로 이제 좀처럼 좀 이기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수원 삼성에 이어 이제 인천 상대로도 좀 지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수원 삼성, 이제 인천과 같은 이제 우승 후보 좀 팀들 좀 상대로 좀 연달아 좀 패배한 거는 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최근 뭐 이제 충남 아산의 그런 좀 경기 내용도 뭐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제 아산 입장에서는 우려될 만한 그런 지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멀티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에서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좀 수비가 좀 두각을 나타낼 우려도 있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최근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해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비교적 아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부천의 좀 빌드업을 좀 끊으면서 빠르게 좀 공격으로 좀 전환해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산이 지금 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 라인과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이제 공간을 좀 잘 허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그런 이제 공간 활용을 좀 잘하는 부천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되려 이 경기는 뭐 아산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이제 좀 클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부천이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흐름, 뭐 경기력, 안 그러면 뭐 공수 밸런스 모두 이제 부천이 더 낫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2승 3무로 부천이 이제 아산 상대로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감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부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부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 좀 아산의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부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대 인천 경기. 자, 일단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전남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그 6경기 중 5경기에서 전부 다 졌을 만큼 이제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전남 상대로는 이제 경남이 꼴찌가 좀 2번이나 되면서 좀 진 거기 때문에 경남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좀 패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홈 전남 상대로 이제 경기 내용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경남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인 그런 좀 1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으면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산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1위를 좀 잘 유지하고는 있는 그래도 인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원정이라 해도 인천이 높은 골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모사, 그리고 이제 제루소를 좀 필두로 한 그런 좀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 좀 경남의 좀 밀집 수비를 그래도 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뭐 패턴 플레이 좀 위주로 이제 인천이 좀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좀 위협적인 좀 중거리 슛을 구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좀 변조를 좀 이제 공격이 좀 변조를 좀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남 역시 뭐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는 이제 전진성이나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역습 또한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라인이 올라간 인천 상대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경남 또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자, 근데 뭐 다만 뭐 경남이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비교적 이제 인천이 더 크고, 그리고 그런 뭐 공격적인 부분만 아니라 현재 뭐 전력이나 흐름, 그리고 뭐 경기력적인 부분,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인천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인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인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이제 어느 말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리그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자, 시미즈 대 이제 요코하마 FC. 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단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제 4일 전에 컵 경기를 이제 치렀었는데, 이제 그중 이제 시미즈는 이제 쇼란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토상가 상대로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연패를 좀 거두면서 여전히 연패를 좀 끊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크면서 공격이 단조로운 그런 요코하마보다는 그래도 홈 시미즈의 공격 전개가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최근 시미즈가 이제 1선까지의 그런 볼 배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전지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 좀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요코하마와 같이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이제 시미즈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요코하마뿐만 아니라 이제 시미즈 역시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이제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 좀 다소 좀 지루한 좀 공방전으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대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롱볼 비중이 더 커지면서 이제 공격이 단조로워질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요코하마가 뭐 시미즈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고려해도 현재 즉 요코하마가 좀 원정이고 그리고 최근 요코하마의 경기력이 이제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솔직히 이제 원정에서의 그리고 요코하마의 좀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뭐 시미즈가 지금 요코하마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둘 거란 기대는 크게 안 들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차라리 승패보다는 이거는 고배당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뭐 시미즈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뭐 1.4 정도의 좀 승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햄무알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시미즈 햄무알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네,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가타 대 이제 히로시마.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다 이제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가요. 자, 우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대학 리그 팀 상대로 지면서 이제 큰 굴욕을 좀 맛봤고, 이제 이로 인해 지금 5연패를 좀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매번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저 니가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카야마 상대로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는 이제 후지에다 상대로 무려 좀 5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좀 살아난 그런 히로시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점유율은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비교적 이제 공수 밸런스나 뭐 중원 장악이 이제 안 좋은 그런 좀 니가타 상대로는 이제 히로시마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압박도 이제 적지적소로 잘 이제 좀 잘 좀 가져가면서 좀 니가타의 그런 좀 턴오버를 곧잘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탈압박 능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압박이 좋은 그런 좀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니가타의 압박 대응이 이제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이제 니가타가 이제 좀 히로시마의 좀 압박에 많이 좀 고전하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가 뭐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하며 이제 중원 장악을 좀 통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수비가 안 좋은 니가타 상대로 이제 히로시마가 더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된다고 하면은 뭐 공격에서 또한 이제 히로시마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이제 상대 전적에서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 5경기 모두 히로시마가 니가타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지금 뭐 열세인 좀 상승을 좀 고려해도 뭐 현재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히로시마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지금 뭐 하락세인 뭐 니가타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그래도 히로시마가 이제 좀 열세인 좀 상승을 좀 극복할 가능성이 더 이제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 히로시마 승쪽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마 오사카 대 이제 가와사키 경기. 자, 일단 간마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단명 결장.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간바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인 야마가타 상대로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직전 이제 야마가타전에서는 이제 경기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흘러갔고 그러면서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야마가타나 뭐 간바 오사카 모두 이제 에너지 소모가 이제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연장전을 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에너지 소모가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간바 오사카와 달리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1.5군 정도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비교적 이제 간바 오사카에 비해서는 주전 선수들을 잘 관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지금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가와사키가 훨씬 더 좀 우세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런 지금 에너지 소모가 큰 그런 간바 오사카 상대로 가와사키가 이제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이유는 이제 크게 없다 보니 평소처럼 이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간바 오사카의 그런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비 조직력이 이제 확 좀 떨어지면서 한 번에 이제 수비가 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간바 오사카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집중력이 확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 간바 오사카의 좀 대량 실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좀 해야 되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뭐 만약에 좀 화력적인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이제 가와사키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가와사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가와사키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가와사키도 가와사키이긴 한데 지금 이제 간바 오사카도 충분히 뭐 공격적 경기가 좋고 그리고 가와사키의 좀 원정 수비가 이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간바 오사카 내지 좀 득점을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간바 오사카가 좀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다수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이제 있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와사키 승,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카야마 대 이제 빗셀 고베. 자,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주. 자, 그리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주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나름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히로시마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쉽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오카야마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가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는 접전 끝에 이제 패배하는 등 굉장히 좀 오카야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좀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도 충분히 좀 비길 수 있었던 거죠 오카야마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최근 좀 경기 내용이 좀 괜찮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이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고우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뭐 컵 경기에서는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한 좀 고베이기 때문에 주전들 관리도 어느 정도 잘 이제 시켰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봐요.
자, 그래도 뭐 고베가 원정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지만, 자, 최근 이제 고베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이제 그리 뭐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생각보다 이제 오카야마의 그런 좀 수비를 이제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근래 이제 고베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이 좀 단조로우면서 유스팅 창출도 이제 대체로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오카야마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이제 고베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고베가 공격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오카야마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카야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좀 방향으로도 이제 충분히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좀 가시마, 이제 히로시마 같은 강팀들 상대로도 매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베 상대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오카야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오카야마가 이제 고베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으면서 이제 좀 그런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꽤 있는 경기라고 봐서 이런 점들을 다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오카야마 프랜스 쪽으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승패를 보면은 저는 오카야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카야마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가시마 대 가시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최근 이제 굉장히 좀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좀 가시와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프랜스의 오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베르디 대 마치다 경기. 근데 이거는 승점 본다고 하면 마치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코마니 대 이제 나고야.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요코마니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 고베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들챗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